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기부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좀 우렁차게. 대표님, 예. 그 상담하다 보면 그 청년들의 부모님 문의가 많아요. 이제 예. 청년들이야 뭐 돈이 없지만 상담을 하고 되게 좋으니까 예. 이제 부모님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계신데 일을 하지 예, 않고 있는데 예. 돈을 좀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은 뭐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서 쓰시라 생활비는 있는가 봐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 질문이 그렇게 한 2년 가니까 예. 주식은 다 오르고 주식은 건배사 못 하겠고 음. 근데 또 예금에 다 넣어두기는 너무 저금리니까 예. 그러면 좀 안전한 게 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의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님이 투자할 곳이 있다 그래서 네. 대체로 재테크, 꼭 뭐 목돈이 아니더라도 음.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의 꿈이 뭐냐면 안전하면서도 은행보다 이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선은 논리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는. 네. 안전하면서도 은행보다 이자가 많은, 수익이 많은 상품이 있다면 좀 이상합니다. 은행 망하죠. 누가 은행에 돈을 네, 맡겨놓겠습니까? 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은행보다 안전하면서 은행보다 이자가 많다, 수익이 많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일단 맞지 않는 건데 네. 그렇지만 논리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실제 적용은 무수히 또 다양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은행보다 결과적으로는 안전했고 또 큰 수익도 얻은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우리가 잘 리뷰해 보면 그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그렇죠. 얻듯이 네. 그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대한 태도, 적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걱정하고 모를 때 오는 불안감을 제쳐두고 예. 어떤 데이터를 볼 때 대표님 말씀은 생각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결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결과들이 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 원칙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데나리온에서 가끔 주식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네. 이것은 뭐 추천이나 네. 또 지금 이것을 뭐 투자하라든가 네. 가입하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우리가 예. 종목을 딱 집어서 이거 하십시오 이런 적은 없고요. 예.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고 또 투자의 판단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우선은 우리가 주식 투자, 자, 은행과 주식 투자는 극과 극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극과 극입니다. 그죠? 은행은 원금이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금 적금을 보면 이자도 별로 그렇죠. 꼼짝 안 하죠. 또 이자도 꼼짝 안 하죠. 네. 그런데 주식 쪽 또는 주식형 상품,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펀드, ETF, 수익증권, 그죠? 간접 수익 투자도 증권 있고요. 또 많은 다양한 선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도 움직이고 네. 또 수익도 움직이죠. 네. 이런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원금. 원금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익을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에서 배당. 그래서 오늘은 이 원금과 배당 관점에서 주식의 안정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예금과 다른 주식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수익을 나는 걸 따지지 않고 주식을 한다 그러면 예. 원금과 배당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돼서 얼마 됐어, 몇 %야, 얼마 올랐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 원금과 배당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배당이 없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그죠? 원금과 배당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왜 그 종목에 투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금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한 건지 그렇죠. 또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했는지 할 때부터 그걸 찾아서 그렇죠. 기대하고 하는 또 거죠. 원금의 일정한 상승 또 배당의 배당금. 안정적인 소득 자, 이것들을 같이 기대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배당을 줄까요? 실적이 이익이 났으니까 주는 그렇죠. 거죠. 대체로 안정적이거든요. 그죠. 아주 배당 기업의 대표적인 업종이 제약업종.
그렇죠. 거기 많이 주죠. 또 많이 배당도. 주죠. 이 제약업종들은 한번 이야기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 그래요. 메가 트렌드. 예컨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맞아요. 타이레놀 같은 이 메가 트렌드,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체로 메가 트렌드를 한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꾸준히 뭐 코로나가 와도 팔리고 어디든 걸려요. 예, 네. 경제 위기가 네. 와도 팔리고 우리 건강이니까 네, 계속 맞아요. 꾸준히 팔리니까 실적이 꾸준히 안정이 되니까 배당 성향이 높은 거예요. 배당해 줄 돈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기술주 종목들, 뭐 맞아요. 구글 배당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기술주 종목들은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새로운 기술에 미래에 투자해야 되니까. 또 네, 계속 네. 미래에 기술. 어떤 소위 이제 아까 제약 업종과 같은 안정적인 메가 트렌드가 구축이 아직 안 되어 맞아요.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 기업들은 배당이 없는 대신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하겠죠. 즉 배당하는 기업들은 기업 이익의 상당한 돈을 회사 밖으로 뺀다. 그렇죠. 배당. 그런데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은 기업 이익의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다. 자산 가치가 많이 그렇죠.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은 원금 가치의 상승을 기대해야 되고 그렇죠. 또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원금 가치의 상승보다는 배당 소득이 배당 있죠. 소득을 기준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목적이 다르다라는 네. 거죠. 문제는 그런데 배당이 좋다고 투자했는데 기업이 부실하면 그 있습니다. 배당 한 5, 6%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은행주 같은 경우도 배당 많이 줬거든요. 옛날에. 근데 한 5년, 10년 갔는데 원금이 마이너스네.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주식 투자, 아까 원금과 배당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면서 네. 그 다음에 배당이 꾸준히 나오면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것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조합이 아닐까. 그 아까 상담사를 했던 그 집사님을 보면 딱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죠. 네. 원금의 상승 가능성. 이것은 그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는 거죠. 원금의 상승 가능성. 네, 그렇죠.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 지금 또 가격이 적절한지도 그죠. 봐야 되는 거고. 배당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배당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원금은 그 기업에 이제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투자할 때는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지금 현재 가격. 어려운 이야기 이제 하실 그죠. 거죠. 적정 가격. 이게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PR, 네. for 그죠. 네. 예, PER, 네. for. 그래서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고 per. 하죠. 네. 이제 어쨌든 뭐 주당 한 주당 주당. 순이익이 현재 주가와 어떤 게 비례를 가지고 있느냐. 몇 배를 보통 보통 뭐 갖고 몇 배냐. 있느냐. 네. 배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데나리온 구독자들이라면 네. PR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맞아요. 투자하려면 그죠? 알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분모 한 네. 주당 순이익 분의 한 주당 투자. 가격 네.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 쉬워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8만 원 왔다 갔다 만약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게 삼성전자의 이제 주당 우리가 2021년 추정 이익을 따지면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네네네. 8만 원 주가를 기준으로 할 때 15배라는 그렇죠. 얘기죠. 15배 정도. 네. 그럼 15배 정도는 과연 15배 정도의 가격은 per 15는 이 삼성전자의 적정 가격인가라고 볼 때는 일반적으로 성장이나 기술주 쪽은 15배면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기업들의 퍼랑 네네. 비교해 보면 네. 인텔이 대체로 한 뭐 12, 음. 대만에 우리가 TSMC 메모리,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 대만.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많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 이쪽이 무려 뭐 한 30배 가까워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퍼가 싼 거죠. 지금 현재 예, 8만 원 가격대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보면 앞으로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를 보는 것은 시대 그죠 시대의 네, 변화 맞아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거나 혹은 시대의 변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전에 한번 주식을 할 때 가격을 보지 말고 생활 속의 주식을 해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삼성전자면 뭐 휴대폰은 계속 잘 팔리는지 예, 저는 이제 예, 애플을 예, 좋아하니까 맞아요. 예. 그 이야기 하셨죠. 예, 맞아요. 이제 생활상에서 계속 필요한 기업 제품 서비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느냐
확인하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이에요, 그럼? 반도체하고 그렇죠. 네, 휴대폰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의 반도체는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 쌀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공급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 삼성전자죠. 맞아요. 또 그동안의 메모리에서 지금 비메모리 비메모리가 시스템 넘어갔으니까. 반도체로 계속 이제 경쟁적으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대의 변화를 선도 혹은 필요한 기업. 지금은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5년 뒤, 10년 뒤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거니까. 지금은 맞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본다면 예컨대 삼성전자 예를 들었지만 그런 관점에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봐. 이게 원금하고 관계되는 거다.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약까지 네. 상승한다는 그 겁니다. 판단은 지금 이게 적정 가격인가 또 이 기업이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계속 이제 존속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지금 투자했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럼요. 그죠? 변화는 장기적으로 일어나니까 가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가끔씩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단기적인 변동이 그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첫 번째가 그런 원금이 원금을 지키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하다. 투자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네. 삼성전자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렇죠. 네. 기업의 성장 가능성, 오케이. 그걸 시대의 변화를 선도 또는 체크한다. 필요한 기업인지 그것들을 이제 체크. 그다음에 이제 번째가 두 번째는 배당이죠. 배당. 배당을 볼 때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아직은 미국보다는 떨어져. 미국은 배당이 그냥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고 사실 주식을 그렇죠. 해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매월 네. 배당이 나오는 월 배당도 많고, 연금처럼 받는 거죠. 그죠? 월 배당을 주는 기업도 많고, 네. 또 분기 석 달에 네. 한 번씩. 최소한 분기를 그죠? 주더라고요. 또 뭐 아주 드물게 연간 배당. 우리나라는 연간이 제일 많은데 연간이 제일 많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직 뭐 월 배당 없고요. 없습니다. 네. 예, 그나마 이제 분기 배당은 있어요. 분기 배당은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을 하는 아직까지는 8개 종목 가운데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포스코, 두산, 그죠? 뭐 쌍용양해 또뭐 천일고속도 맞아, 천일고속도. 예, 천일고속도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안정돼 있다는 거지 그동안. 그런데 이런 배당조차도 계속 기업이 고잉 컨선 즉 계속 기업으로 성장하면. 존재할 때 이게 가능하니까 그럼요. 이런 기업들 배당 기업들 역시도 계속 시대에 필요하고 또 실적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를 가끔씩 이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기업의 미래 역시도 결국 실적 안정이다. 결국 실적이 원금도 올리고 배당도 맞습니다. 올리는 예, 거예요. 배당이 올립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이 실적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투자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과거의 실적이 그죠? 미래를 맞습니다.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가끔씩은 체크해봐야 된다. 그 기업이 정말 미래의 변화, 지금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최소한 따라가면서 필요한 기업으로 계속 존재해 있느냐 이것들은 계속 봐야 된다. 궁금한 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배당이라고 우리가 오늘 기업을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삼성전자 특별 배당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 삼성전자 배당금은 뭐 작년 기준이나 요 근래 데이터로는 한 몇 예. 퍼센트 정도 배당금 삼성전자가 요 근래 보면 거의 뭐 3% 내외 수준이에요. 특별 배당 그렇죠. 포함한 이제 겁니까?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다 뭐 언론에 다 나왔지만 상속 문제, 상속세,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네. 그 상속세들을 또 가족들이 납부해야 되므로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특별 배당을 많이 했죠. 했다. 네. 장사도 잘했지만 네. 특별 배당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난해 배당률은 특별 배당까지 포함하면 뭐 3.5가 넘어요. 3.5. 그럼 적금 이자 2배 이상 그렇죠. 되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배당 수익률은 좋은 거죠. 또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네. 거의 뭐 2.5% 내외는 평균 계속 나왔어요. 평균 네, 나왔으니까 네, 네. 앞으로 또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의 이슈가 몇 년은 갈 수 있거든요. 상속세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감안하면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든 삼성전자는 원금 그다음에 배당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매력적인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렇게 듣고 보면 우리 모두가 배당 갈 것 같은데 예. 혹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도 어떻 이야기 들었지만 단기 변동성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 또 주가가 아무리 적정 가격 이하다, 굉장히 싸다라고 판단돼도 이 단기 가격의 변동성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네네. 우리가 코로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큽니다. 맞아요. 단기 투자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아까 기업의 장기적인 실적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기업의 내재, 그 기업 고유의 이 내재 가치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 두 번째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냥 내 얹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라는 거죠. 그죠?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네. 비록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네. 국가대표라 하더라도 또 글로벌 경쟁 아, 기업이니까 글로벌 이 경제 시대 변화에 어떤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는 가끔씩 또 체크해 보면서 장기 투자도 체크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하면 좋겠다. 네, 주의사항이 우리는 투자할 때는 항상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주의사항들을 봐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의 첫 출발이 그 청년의 부모님이 오셔서 예. 돈을 맡길 때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거든요. 배당 원금도 지키고 배당을 받는 종목이 뭔지를 우리는 삼성전자를 예를 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보다 더 좋은 기업들을 한번 그렇죠. 찾아봐도 좋을 것 또 같습니다. 뭐 펀드나 ETF 이런 네, 데도 그런 배당 것도. 성향이 높은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도 막 배당주들도 다양합니다. 좀 있고 하니까 예, 다양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특히 투자는 사실은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긴 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남을 탓할 수 없으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에 맞습니다. 저희가 디딤돌이 좀 되어드리고 그렇죠. 은행 예적금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대신에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자도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주식을 할 때 보통 주식 가격 상승만 봤는데 원금과 배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걸 봤고요. 미국의 문화 중에 부러운 것은 미국인들이 3, 40년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매달 받는 배당으로 예.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들이 맞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부해서 10년, 20년 뒤에는 이런 안전한 좋은 문화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또 도움이 많이 되셨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